이게 병풍치인데 이건 산나물의 황제라고 합니다. 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것도 노동이요? 잘될 거야. 예, 네, 그잘 될 거예요. 많이 심었어요. 많이 그래서. 심어야 돼. 예. 예,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어려워. 여기서는 뭐 저거 키우기는 아주 어려운 조건인데 예, 그래도 가장 음지여서 예. 저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좀 고맙습니다. 산마늘 이거 많이 났네. 어느 게 3마리, 이게 3마리. 이거 산마늘 모종 같은 아니 씨앗으로 뿌리고 이것은 좀 오래된 거네. 이게 3마리. 예, 산마늘 맞아요. 이거 산마늘 맞아요. 이거 산마늘. 이거 24년 7월? 자, 이제 독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독활이 땅두릅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땅두릅인데 얘가 키가 얼마나 크냐 하면 3m 정도까지 자라요. 이 나무 저 중턱 이놈까지 이렇게 자라거든요. 거의 나무예요.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풀입니다. 얘가 초본류예요. 그래서 늦가을에 된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완전 나무같이 빨갛게 자라서 독활이라고 홀로독 펼칠 활. 아주 혼자 아주 뿔 펼치고 있다. 이래서 독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얘가 서리가 된서리가 한번 딱 보면은 풀같이 그냥 축 주저앉아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확 주저앉아요. 그 풍선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착 주저앉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체가 없다가 그 이듬해 봄이 되면 땅에서 새순이 올라와요. 그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두릅 잎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두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새순이 올라오는 굵기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요 새순 올라오는 놈을 가위로 싹둑 잘라서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맛있다, 어떤 분들은 향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두 가지 설이 강하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걸 언제 자르느냐, 이걸 그냥 계속 잘라야 돼. 잘라야 번져. 나물 종류들이 다 그렇습니다. 취나물, 그 다음에 특히 농개성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 자르고 놔두면요, 올해도 한 대, 내년에도 한 대, 내후년에도 한 대 이래요. 걔를 잘라줘야 돼. 자르면 거의 따블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따블에 가깝게 자꾸 옆으로 번져요. 우리가 손을 먹는 거니까 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 독활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기에 잘라주는 것이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올라온 애를 계속 잘라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어릴 때는 제가 원래 실험을 해봤는데 요 정도 있잖아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나물로 해가 먹어봤는데 조금만 더 찌면, 조금만 더 데치면 괜찮아요. 맛이.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거는 문제는 전혀 없으나 요거보다가 좀 더 어릴 때 잘라가지고 드셔야 돼요. 지금쯤은 늦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나물류들이 늦으면 못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먹을 수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딱딱해져, 세져, 소위 말하는 세져서 맛이 별로 없어져서 결국은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물들을 잘라서 좀 먹어서 식감이 별로 안 좋을 때까지 그냥 계속 따먹으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따먹는 게 곤드레입니다. 이 곤드레는 나무 잠깐 저 질문 나무는 그렇게 먹고요. 예. 그 뿌리는 저 어떻게 먹어요? 뿌리도 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먹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뿌리도 할 지금 다 일이어서. 먹는다고. 네, 뿌리도 약은 됩니다. 땅도 예, 캐서 예. 뿌리로 먹는. 그러니까 번식은 뿌리를 아까 그럼 언제까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번식이라 그랬습니까? 번식시키려면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식시키기에는 이게 뿌리가 커서 힘들어요. 독활은요, 씨로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 씨로 번식이 아주 잘 돼서 가을에 씨를 따서, 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그걸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으니까 좀 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뭘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 과정 들은 거예요? 네. 이게 1년에 한 번에요? 한 번씩? 아니요. 1년에 몇 번에? 네,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씨는 말이죠. 씨는 따서 한 달 이내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달 이내. 씨는, 모든 씨는요, 휴면 타파도 필요 없고 좋은 습적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과육이 있는 애들은, 과육이 뭔지는 아시죠? 예, 과육이 있는 애들은 과육을 벗겨내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이렇게 좀 가능하면 정선이라는 작업을 해서
가능하면 음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늦어도 제가 한 달이라는 건 늦어도입니다.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땅 속에 집어넣어 주면 발화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백 년 전에 누가 종자를 따서 누가 보관을 해서 나도가 이 식물들이 지금까지 내려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가 알아서 떨어져 가지고 씨가 나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들로 해서 얘들은 다 발화될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억지로 저장을 잘 해라, 물에 담거라,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땅에 안 집어넣어 줬으니까. 땅에 안 집어넣어 줬으니까, 땅에 집어넣었다 치고 대신 그 일을 해줘라 하는 게 표면 답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얘가 땅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 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모든 종자들이 발화 억제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발화 억제 물질이, 그게 강한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약초류들이 발화 억제 물질이 굉장히 강해요. 향이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은 발화 억제 물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얘들을 반드시 물에 넣을 때 흐르는 물에 넣으라고 해요. 흐르는 물에. 왜 흐르는 물에 넣어야 되느냐? 흐르는 물에 넣지 않으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한 개는 종자도 숨을 쉬는데, 그 물속에 있는, 종자가 숨을 쉬니까 물속에 있는 산소가 떨어져서 종자가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저는 잘 모르는데 학계의 얘기고,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 발화 억제 물질이라는 애들이 그 안에서 계속 걔를 덮고 있으면 종자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놔두면 발화 억제 물질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걔가 떨어져서 지 몸을 계속 감고 있으면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흐르는 물에 겨울에 저기 망사에 넣어가지고 해봤더니 안 돼. 그렇게 늘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안 돼. 왜 안 됐냐면, 막 아무리 깨끗한 물도 해가 끄집어내면요, 낙엽 속은 것들, 뭐 오만 불순물이 그 안에 다 섞여버립니다. 종자 안에. 그렇다고 비닐에 넣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첫째 그렇고, 그다음 뭐 거기에 뭐 여자들은 기함을 합니다. 뭐 거머리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며칠만 놔두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그 싱크대에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물구멍이 있는데 그 넘치도록 이렇게 하니까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 이제 마누라 이제 뒤지게 혼나죠. 그죠? 밥은 어디서 해 먹을라 하나, 니는 뭐 종자만 가지고 먹고 살래, 뭐 이래가지고 반 죽잖아요. 그래 제가 궁리를 했는 게 어디를 했냐면, 화장실 변기 뒤에 물통 있잖아요. 거기 집어넣고 유럽 여행 가면 조지는 거고, 거기 집어넣고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면, 예, 그러면 물이 통째로 팍팍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춥지도 않고, 요것만 해도 요 왔다 간 보람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는데, 냉동실에 넣는 게 좋고요. 잣나물 종자는 냉동실에 넣는 게 좋고, 그 젖은 상태로 집어넣어 놓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지퍼백이나 병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 이제 왜 그래야 되노 이러는데, 사모님 물어보면, 김치 넣을 때 우리가 그냥 안 넣잖아. 그죠?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 때문에 산화돼. 예? 공기 산화보다 마르잖아요.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면 말라버려요. 그 종자가 말라버리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지퍼백이나 이런 데 넣어서 찬바람이 안 시시되도록 해서 놔두고, 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종하면 돼요. 이게 뭐 5월에도 파종해도 되고 6월에도 파종해도 되고 3월에 파종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잘 모르시거든, 그냥 종자 독할, 만약에 까만 종자가 있어요. 거기에 과육이 있는데 과육 좀 벗겨내고 그냥 땅에다가 해가지고 쑥쑥 파고 갖다 묻어 놔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바로.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회장님,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힘드시니까 제가 노지 파종을 좀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냉장고 저저가 넣어놨잖아요. 넣어놓은 놈을 그냥 이런 상 같은 거 저쪽에 조기 상 만들어 놨잖아요. 저런 식으로 상을 만들어서 땅을 이렇게 한 5cm 정도만 이렇게 파서 땅을 5cm 줄로 이렇게 파서 그 모래하고 많이 섞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떨어 넣어 놓고 그냥 덮어버리면 통상적으로 내가 5cm를 팠는데 옆으로 해가 남은 흙 가지고 덮으면요 통상적으로 2cm 정도가 덮입니다. 그냥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고 해서 싹 해가 덮어 놓고 오래 걸리는 애들은 풀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따 저쪽 가보면 차광망을 쳐놨는데 이런 차광망을 치시든가 아니면 하여튼 뭐 풀을 뽑아 주시든가 이렇게 이사장님 그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포트묘 하는 거를 가르쳐 드렸더니 물란저가 다 주겠대. 싹은 났는데. 그래서 들키셨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단 내가 저쪽에 마칠 때 저쪽에 가면 이제 노지묘 파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실 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데 모든 종자는 광발화 수종이 있고 안발화 수종이 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책에는 호강성 종자, 형강성 종자 뭐 이렇게 생물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광발화 수종은요 햇볕이 있어야 흙에 덮이지만은 햇볕에 있어야 발화가 되는 게 광발화입니다. 안발화는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야 발화가 되는 게 안발화예요. 이 안발화는 문제가 없어. 안발화는요 좀 뭐 예를 들면 산양삼 종자 같은 경우에 내가 실험을 해본 걸로는 9cm까지 심었는데도 발화가 돼. 늦게 올라와서 그렇지. 2cm부터 9cm까지 해봤는데 다 발화가 되니 문제가 없고 문제는 광발화인데요. 광발화는요 내가 어떤 종자는 광발화다 어떤 종자는 광발화니까 흙을 얇게 덮어라 덮지 마라 뭐 이런 거 설명을 계속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내대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모든 종자는요 광발화 수종들이 거의 대다수가 거의 95% 99% 정도가 작은 종자들입니다. 종자가 작은 것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모든 종자는 종자 두께의 3배만큼 흙을 덮어라. 그러면 농계승마 종자는 먼지 같거든요. 그 농계승마 종자 유튜브 나올 거예요. 흙을 덮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흙을 덮지 마라 그러냐면 문지 3개를 못 덮잖아. 그쵸. 그걸 그게 문제 3개를 못 덮으니 아예 덮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해보시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종자가 적다 그러면 흙을 아주 얇게 덮거나 아니면 안 덮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상추 파종들 해보셨잖아. 상추 깊게 심으면 안 나잖아요. 네, 상추도 광발화 수종, 잔대가 광발화 수종이고 무가 광발화 수종입니다. 그래서 광발화 수종들은 하여튼 얇게 덮어야 된다. 근데 안발화 수종은 종자 두께 원래 3배인데 3배 덮어도 나요. 그러니까 3배 덮으면 되고 안발화 수종은 5배, 6배, 7배 덮어도 납니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광발화인데 광발화 수종들은 그런 종자가 작다. 그러면 광발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 하여튼 짓는데 종자가 작네? 그러면 야 임마 광발화 아닐까? 아니면 또 너무 작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혹시 뭐 발화 조건, 뭐 무슨 식물의 발화 조건, 뭐 이렇게 검색하면 요즘 뭐 정보가 워낙 많아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종자 파종은 좀 되겠죠 이제. 네. 그리고 종자 보관할 때요. 종자 보관할 때 여러분 그냥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창고에 보관하는 것들이 거의 한 전체 종자의 반 정도는요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 이듬해 뿌려도 거의 발화가 됩니다. 문제 그 이듬해 뿌려도. 그런데 반드시 그 이듬해 뿌려야 돼. 2해 정도만 지나면 얘는 못 씁니다. 거의 종자를 못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 정도는 창고에 저장을 하면 아예 발화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2년이 돼야 발화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권하는데 냉장고에서
두 트랙에 나눠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있고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요, 제 경험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종자를 쓸 수가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을 해도 반드시 바람은 들어가지 않아야 돼. 지퍼백 이런 거 잘 하셔야 되고 보관을 할 수 있는데요. 냉동실에 넣으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아예 냉동실이라 하지? 냉장고는 왜 얘기하느냐 하면 냉동실이 흔히 사모님들이 고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늘 자리가 별로 없는 경우 그 때문에도 이 얘기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가끔씩은 냉동실에 들어가면 죽어버린 종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밤입니다. 밤, 상수리, 개암.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지 어떤 놈이 죽을 건지 공통이 있잖아. 예, 그런 애들은 냉동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산나물 종자들은요, 냉동실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종자를 아끼는 종자일수록 냉동실에서 보관을 하세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뒤에 끄집어내 가지고 파종을 해도 거의 발화율이 그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옮기겠습니다. 우산나물 산나물 정원 여기까지 그 2탄을 마치고요. 3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